안녕 친구들. 책 읽어주는 삼촌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을 책은요, 명작 동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드라마로도, 미국 드라마,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였던 내용인데, 순식간에 읽는 명작이라는 책에 나오는 책인데, 오즈의 마법사라는 거예요. 라이언 프랭크 봄이라는 미국 작가예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생각의 여유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문사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기자도 하고 뭐 여행 가이드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커서는 좀 가세가 기울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져서 그런 직업도 갖고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이 책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 해가지고 그 어린이 동화 작가가 돼요. 이제 40 넘어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 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책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진짜 유명해요. 우리 친구들이 꼭 책이 아니더라도 영화든 옛날 영화든 요즘 영화든, 하물며 만화 영화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봐서, 삼촌이 오늘 읽을 거는 좀 간단하게 돼 있는, 이렇게 요약이 돼 있는 그런 책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재밌다 싶으시면, 또 그런 오즈의 마법사도 또 긴 내용의 책들이 있거든요. 그림책이든, 어린 친구들은 그림책이든, 아니면 조금 더 긴 책을 찾아보셔도 좋고, 중학생들이나 뭐 중학교 형들, 누나들, 오빠들, 언니들은 또 필독도서로 돼 있는 만큼 그 책을 다시 찾아봐서 또 읽어보고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즈의 마법사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줄거리 정도 알아두는 것도 좋으니까 오늘 삼촌이 읽는 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즈의 마법사 시작을 할게요.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헨리 아저씨, 엠 아줌마와 함께 미국의 캔자스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토토야, 이리 와. 도로시가 강아지를 부릅니다. 윙윙하고 그때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로시는 토토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집이 바람에 실려 빙글빙글 돌며 떠올랐습니다. 도로시는 겁이 나서 토토와 함께 침대로 갔어요. 한참을 날아가던 집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도로시와 토토는 붕 떠올랐다가 떨어졌지만 침대 위라 더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놀란 도로시가 문을 열고 나가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오즈의 나라란다. 우리를 괴롭히던 동쪽 마녀를 없애줘서 너무 고맙다. 고깔 모자를 쓰고 하얀 망토를 뚫은 할머니가 도로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도로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기 보렴. 할머니가 집을 가리켰습니다. 집 밑으로 은구들을 씌는 두 다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도로시는 깜짝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아버렸어요. 우와, 우리를 괴롭히던 못된 마녀를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북쪽 마녀예요. 덕분에 우린 자유롭게 되었어요. 와, 만세 만세. 작은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도로시는 그런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여러분, 전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집으로요. 도로시는 간절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캔자스? 들어보지 못한 곳이네. 에메랄드 성에 사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에게 가면 도와줄 거야. 에메랄드 성에는 어떻게 가지요? 노란 벽돌길만 찾아가면 된단다. 이 응구들을 신고 가렴. 도움이 될 거야. 말을 마친 북쪽 마녀는 도로시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도로시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뒤 응구들을 신고 토토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또각또각 걷다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얘들아, 안녕. 어디를 가니? 에메랄드 성으로 마법사 오즈를 만나러 가. 소원을 들어준대. 그래. 나도 생각할 수 있는 뇌를 갖고 싶은데 같이 가면 안 될까? 좋아, 같이 가자.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장대에서 내렸습니다. 허수아비는 집으로 되어 있어 가벼웠어요. 허수아비는 도로시를 위해 과일과 열매를 따주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로시와 허수아비가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양철로 된 나무꾼이 도끼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날 좀 도와줘. 1년째 이러고 있어. 제발 저기 오두막에서 기름을 갖다 좀 부어주라. 양철나무꾼은 꼼짝 못하고 서서 겨우 소리만 냈습니다. 도로시는 얼른 오두막으로 뛰어가서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아이유, 살았다. 도로시가 여기저기 기름을 쳐주자 양철나무꾼이 움직였습니다. 도끼를 내려놓고 고개도 빙글 돌려보고 팔다리도 움직여 보았습니다. 고마워.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녹이 슬어서 말이야 움직일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니네 어디가? 에메랄드 성에 있는 오즈를 만나러 가는 중이야. 집으로 가는 방법 좀 물어보려고. 나는 생각할 수 있는 뇌를 얻으러 가. 도로시와 허수아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럼 나도 데려가줘. 난 사랑할 수 있는 심장이 필요하거든. 좋아. 도로시는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과 함께 길을 갔습니다. 에메랄드 성으로 가는 노란 벽돌길은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숲을 지날 땐 양철나무꾼이 도끼로 가지를 쳐냈습니다. 갑자기 바스락 소리가 나자 토토가 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커다란 사자가 뛰어나와 허수아비를 넘어뜨렸습니다. 사자는 양철나무꾼의 다리를 물었다가 놓더니 토토에게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니, 사자가 이렇게 작은 강아지를 괴롭히다니 너무하잖아. 도로시가 사자의 콧등을 때리자 사자는 주저앉더니 훌쩍거렸습니다. 어이, 난 겁장이야. 누구든 만나면 무서워. 그걸 감추기 위해 일부러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건데 왜 때려? 이? 하지만 네가 겁장이라는 걸 아무도 모를걸? 다들 내 소리에 무서워서 도망갈 테니까 말이야.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무서워. 아유. 그럼 마법사 오즈에게 용기를 달라고 해봐. 우리도 마법사 오즈를 만나러 가는 중이거든. 정말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나도 갈래. 사자도 따라 나섰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 성을 향해 열심히 걸었습니다. 얼마 뒤 큰 골짜기가 나타나자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기 무서운 괴물이 나오는 숲이라고. 빨리 골짜기를 건너갈 방법을 찾아야 돼. 사자가 벌벌 떨며 말하자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자르면 어떨까? 저쪽에 닿아서 다리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말이야. 나무꾼은 얼른 허수아비가 가리키는 나무를 잘랐습니다. 마침내 나무가 잘려 넘어가 반대편 골짜기에 닿자 허수아비와 토토 그리고 도로시가 골짜기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숲에서 괴물이 뛰어나왔습니다. 사자야, 우리가 다리를 건널 동안 시간 좀 끌어줘. 나무꾼이 마지막으로 다리를 건너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 저 괴물은 내가 겁장이라는 걸 모르지? 사자는 바들바들 떨렸지만 꾹 참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괴물이 그 소리에 잠깐 멈칫하는 사이 사자는 친구들을 따라 다리나무를 건넜습니다. 사자까지 모두 건너자 반대편에서 먼저 도착해 있던 나무꾼이 나무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에메랄드 성에 도착했습니다. 마법사 오즈는 도로시와 친구들을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같았어요. 나쁜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오면 내 소원을 들어주지.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쪽 마녀를 물리치러 길을 떠났습니다. 넓은 사막을 건너가자 서쪽 마녀가 사는 나라가 나왔습니다. 서쪽 마녀는 이미 도로시와 친구들이 오는 것을 알아채고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 녀석들을 다 없애버려. 단 사자는 사로잡아 오느라 내 수레를 끌게 해야겠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허수아비에게서 짚을 모두 빼내고 옷은 높은 나무 위에 걸쳐 놓아버렸습니다. 양철 나무꾼은 바위를 던졌어요. 토토라는 도로시에게 다가온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멈칫했습니다. 마녀의 입맞춤을 받은 사람은 해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도로시와 토토, 사자를 서쪽 마녀에게 데려갔습니다. 도로시는 마녀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녀는 사자가 말을 듣지 않자 가둬놓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로시는 마녀가 잠들었을 때 사자에게 몰래 먹을 것을 갖다 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모두를 구하고 마녀를 물리칠 수 있을까? 마녀는 도로시의 은구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착한 마녀의 입맞춤을 받았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마녀는 궁리를 하다가 요술로 청소하는 도로시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구두 한 짝을 벗겨냈습니다. 그동안 고분고분 시키는 일을 하던 도로시였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구두를 허락도 없이 가지려 들다니. 화가 난 도로시는 벌떡 일어나 양동이에 담긴 물을 마녀에게 부었습니다. 나는 물이 싫어. 마녀는 몸에 물이 닿자 흐물흐물 녹아버렸습니다. 마녀가 사라지자 도로시는 서쪽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허수아비와 나무꾼을 구하러 갔어요. 먼저 찌그러진 나무꾼을 찾아서 땜질을 하고 두드려서 폈습니다. 전보다 더 반짝반짝해진 나무꾼은 도로시와 함께 허수아비를 찾았습니다. 높은 나무 끝에 허수아비의 옷이 매달려서 펄럭이고 있었어요. 허수아비의 옷에 새로 짚을 가득 채우고 나서 잘 꿰매고 얼굴에 입을 그려 주었습니다. 어이구 답답해서 혼났네. 다시 보니 정말 반갑다.
허수아비가 활짝 웃었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 성으로 돌아왔어요.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오즈는 허수아비 머리에 왕겨와 바늘로 만든 뇌주머니를 넣어주고 나무꾼이 가슴에는 비단으로 만든 심장 주머니를 넣어주었습니다. 사자에게는 용기가 나는 물약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즈는 도로시를 자꾸만 피했습니다. 화가 난 도로시는 오즈의 방으로 찾아갔어요. 왜 저를 피하세요? 제 소원도 들어주셔야죠. 도로시의 말에 오즈가 난처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난 널 집으로 돌려보내는 마법을 몰라. 그렇지만 내가 오즈로 올 때 기구를 타고 왔으니까 기구를 만들어서 타고 가면 될 것 같아. 우리 함께 기구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꾸나. 오즈는 도로시의 말을 듣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짰습니다. 마침내 기구가 완성되어 기구에 공기를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기구에 공기가 차올라 둥둥 뜨기 시작할 때 토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토야, 토토야. 도로시가 토토를 찾으러 기구에서 내려온 순간 기구가 둥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토토야, 이제 어떡해? 도로시는 토토를 찾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수아비와 나무꾼, 사자는 도로시를 위로했어요. 아, 집에 가고 싶어. 도로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착한 남쪽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신고 있는 웅구드는 세상 어디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마법을 가졌단다. 뒤꿈치를 3번 부딪히고 가고 싶은 곳을 말하기만 하면 돼. 정말요? 고마워요, 남쪽 마녀님. 도로시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도로시, 네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 우와, 정말 고마워. 나도 너희와 함께 정말 여행을 재밌게 했단다. 고마워, 도로시. 진짜야, 도로시. 너무너무 고마워.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안고 웅구드의 뒤꿈치를 3번 부딪혔습니다. 가자, 집으로. 순간 도로시의 몸이 붕 떠서 빠른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눈을 떠보니 캔자스 마을이에요. 무사히 돌아왔구나. 어이구, 우리 도로시. 헨리 아저씨와 엠 아줌마가 도로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주위를 토토가 꼬리를 흔들며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도로시는 사랑하는 아저씨와 아줌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죠? 예. 줄거리 중에 줄거리 같아요. 너무 짧아요. 사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고 굉장히 재미난 오즈의 마법사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일이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만 나와 있는 오즈의 마법사의 줄거리 책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점 가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책 오즈의 마법사 한번 사셔가지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책 읽는 게 싫다 그러면 오즈의 마법사란 영화를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옛날 영화도 있고 요즘 영화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여기 순식간에 읽는 명작 중에서 또 한 개를 찾아서 읽고 또 나머지 한 권은 전래동화를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라서 낮에 너무 좀 포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서 조금 아직까지는 좀 쌀쌀한 기운도 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날입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죠. 자, 우리 친구들도 힘내서 봄을 코로나 이겨내면서 봄을 한번 만끽해 보기 바래요. 학교 열심히들 다니시고 유치원도 열심히 다니시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오늘 오즈의 마법사 지난 시간에 별 이렇게 읽었는데 기회가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중학생 친구들도 한번 들어보기 바래요. 건강하시고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삼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